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거죠. 다 가족들한테 또 협조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해서 정보도 받고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Korea Energy Company, Hanguksan Energy. If we make it, Korea's history will change.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사전 준비 내용, 이 주제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어떤 순서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제가 한 6가지로 나눴는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야겠죠. 자,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인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용량 대비 수익률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예비 사업주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계획을 잡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족 동의를 받으시는 게 필수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집에 가장이고 내가 저긴데 내가 하겠다만 하는 것이지 뭐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배우자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자제분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발전 사업에 대한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거죠. 다 가족들한테 또 협조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해서 정보도 받고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의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릿속에 계획도 하고 가족 동의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자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내가 태양광을 100kW 하는데 500kW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더라. 또 혹 가다가는 또 보강도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 비용도 또 든다 하더라. 한전 연계 용량은 있지만 표준시설 부담금도 또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 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데 자부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따져보시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메꿀 것인지, 아니면 금융지원을 통해서 또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근데 이제 대출이든 금융지원 이런 것들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를 통해서 시설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지원, 저리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업체를 통해서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자금 계획을 통해서 내 자부담 금액이 얼마인데 부족 부분은 이렇게 채워 나가야겠다는 기본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견적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체의 사후관리 능력은 어떠냐, 그 다음에 이 업체의 시공 능력, 보통 보면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이 업체가 그동안에 뭐 공장이 됐든 토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시공했던 시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보시면서 이 업체가 뭐 땅에다 하든 뭐 축사 위에 하든 뭐 공장 위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그런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업체하고 업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전에 그 시간에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업체의 대표가 그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하고 동일인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 태양광은 전기공사업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공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있어야지만이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적으로는 알아두시면 돼요. 아무 업체나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전기공사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이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공사를 어떤 모듈, 어떤 인버터, 그 구조물은 뭐 철구조물로 할 것인지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 그리고 업체의 의사는 어떠냐 해서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이 발전 사업을 준공을 마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전에 머릿속에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소는 크게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알아서 돌아가는 해만 뜨면 돌아가는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 노지에 됐을 때는 뭐 잡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버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지만 크게 나눠보면 간단하게 요 정도만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알아보시고 하시면 크게 어긋나진 않는다. 그래서 무턱대고 큰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뭐 그렇더라 그렇다더라 해갖고서는 이 발전 사업에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임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 잘못되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아주 건전한 발전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